안녕하세요. 저는 선사년 역사포럼 운영처장 이영철입니다. 얼마 전 설이 지나고 그야말로 이제 계면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계면연의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금은토끼라고 해서 흑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지라고 할 때 이제 10개의 간과 12개의 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간지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12간지란 말은 없고 10간과 12지죠. 12간지란 말은 없고, 근데 조합이 되면 60개가 나오니까 60간지가 됩니다. 색깔이 이제 금년은 검은색이 되어서 작년에도 검은색이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은 검은 호랑이였고 금년에 이제 검은 토끼가 되겠습니다. 40번째 간지죠. 그러면 일단 토끼띠도 이제 간지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묘년도 있고 계묘년도 있고 을묘년도 있고 그리고 정묘년도 있고 기묘년도 있고 이렇습니다. 금년에 이제 계묘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끼해 중에서도 이제 계묘년의 역사적 사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원조가 항암위례성에서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이 항암위례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강동구 송파구 일대로 보는 설도 있고 저게 충청도 청안 쪽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가야나 수로왕이 신다평에 이제 김해 쪽이죠. 도읍을 정했고 일본과 백제가 이제 서로 교류하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일본이라는 국호는 8세기 나라시대에 와서 사용이 된 것이고 이 시점은 이제 왜라고 했죠. 야마토, 대화, 야마토. 일본을 상징하는 한자들 보면 이제 일자도 쓰지만은 화자를 많이 쓰는데 이제 야마토, 대화, 화에서 나왔습니다. 백제하고 일본이 교류하는 사실이 계속 나오고, 백제 화공 인사라가 일본에 이제 그림을 전수했다고 나와 있고, 신라와 이제 백제 고구려의 삼국이 서로 이제 동맹과 적대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데 7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의 성격을 띠면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 당항성은 지금 경기 남양 쪽이 되겠습니다. 당항성을 점령했고, 자, 9세기 후반인데 신라 흥광왕이 삼랑사에서 문신들에게 글을 짓기를 합니다. 이 글 짓기 하는 것이 이제 자질 향상인데, 이 고려 와서는 이제 매월 월과해서 문신 월과법이 제정이 됩니다. 하여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질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문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시를 쓰게 했다는 것이고, 고려 건국한 태조 왕건이가 죽습니다. 왕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붕어했다 또는 훈거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는데, 왕건이가 이제 고려의 왕이 된 것은 918년인데 25년 집권하고 이렇게 이제 붕어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려 인종 같으면 중간쯤 왔습니다. 고려가 중기족인데 국자감은 그 당시 국립대학이죠. 이 학식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은 말하면 학칙이 됩니다. 이 학식을 만들었고, 이 제도는 이제 조선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성균관으로 이어집니다. 그 무신정권이 이제 집권자들이 몇 번 바뀌는데 정중부가 이제 난을 일으켰고 1170년에 정중부를 제거하고 젊은 청년 장수인 경대성이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경대성이 병사를 했습니다. 도방이라는 것이 이제 무신들 조직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대성이 죽고 나니까 도방의 그 멤버들이 이제 다 귀양을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1363년 계묘년을 우리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의생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익재미가 붓대령 속에 녹화시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목화실을 가지고 왔죠. 고려 이제 후반에 성리학 전례가 정신적인 문제라면 물질적으로 봤을 때 목화시 가져온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 얼어 죽었다. 겨울의 추위에 사실 약한 그런 상황인데 이 목화실을 가져와서 이제 이것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편찬이 되었지만은 세종 때 이제 고려사,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고려사를 여러 번 고려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듬해에 한번 수정된 고려사가 완성이 되고, 자, 일본하고는 계속 교류가 있죠. 그래서 유구국, 이때는 이제 유구 오키나와는 아직 일본 자체에 편입된 것은 아닙니다. 자, 성종이 또 동국통감 편찬을 명했고 이듬해 완성이 되고 서정이 그 당시 이제 책임을 졌습니다. 자, 성리학은 고려 후기에 들어왔는데 이 풍비군수 주세붕이가 순흥에다가 요즘 이제 그 영주 부석사가 되면 순흥 쪽을 거쳐야 되죠. 이 안양 고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나중에 또 여기 풍비군수로 오셔가지고는 이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왕의 그 당시 이제 직접 그 현판을 받게 되죠. 이것을 이제 왕의 편액을 받았다고 사액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서원인데 명칭만 바뀐 거죠. 백운동 서원이 사액되어서 소수서원, 갈고 닦는다는 뜻이죠. 소수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흥 쪽은 이제 안양 고향이고 안양이 성리학을 전래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난 거죠. 편액을 받았다, 왕이 하사했다, 명종이 이렇게 편액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명한 서원들은 사액 서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1663년 계묘년에는 이순신 사당이 이제 왕으로부터 충렬이라는 명칭을 받게 돼. 이것도 사액이 된 거죠. 요 사는 절이 아니고 사당할 때 사자죠. 충렬사로 이제 사액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돌아왔는데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서 멸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갑진내란을 봐도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그의 간지가 1903년에서 이제 1904년으로 넘어가는데 멸전쟁은 1904년이죠. 1904년이 간지가 갑진년이었습니다. 그 YMCA가 이때 이미 창립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지금 선교사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에 오면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결국은 3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제 유신 이후는 또 4공화국이라고 해서 유신공화국, 3, 4공화국의 수반을 하게 되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끼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묘년 토끼해고 이 아래쪽은 이제 토끼는 토끼인데 다른 토끼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묘도 있고 계묘도 있고 을묘도 있고 정묘도 있고 기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역사적 사실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구려 이제 장수왕 그러면 이제 오래 살았다고 장수왕인데 사실은 태조왕이 116세니까 더 오래 살았죠. 장수왕은 98세입니다. 장수왕 98세고, 자,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이제 남하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김대성이가 이제 불국사, 석불사, 본래는 이제 삼국유사에 석불사라고 나오는데 후대 조선시대부터 와서 석굴암이라는 명칭을 써서 지금까지 석굴암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김대성이가 이것이 자연 석굴이 아니고 인조 석굴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만든 거죠. 인조 석굴이니까 석불사를 건립한 거죠. 신묘년이고, 그리고 잘하는 이제 묘청의 난이 역시 이제 1135년 을묘 토끼해입니다. 자, 과거에는 몽골이라는 표현 대신에 몽고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제 서로 국제 간에 문제가 되죠. 몽고는 비칭입니다. 약간 그 무시하는 표현이고 몽골이 본래 명칭이죠.
몽골이 1차 침입을 해서 6차례까지 침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 가서는 원나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 지배가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굴욕적인 지배가 아니고 부마국 강교로서 우리 자주성이 유지가 되는 당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선 왕조 와서 이제 토끼에 또 사화 4대 사화가 있는데 조왕조가 이제 희생되는 기묘 사화가 역시 토끼였습니다. 을묘년에 일본이 또 이제 임진왜란 전에 이미 일본이 우리를 여러 번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을묘 외변이 일어나게 되고 비변사라는 조직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란은 만주족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과거에 고려시대 때 이미 금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금을 후금이라고 하는데 후금이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정묘년 토끼죠. 정묘호란이 아직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청으로 고치고 이제 우리를 공격한 것이 병자호란. 이 호는 경멸적인 뜻이죠. 사실은 이제 국제관계를 봤을 때는 임진왜란도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니까 조일전쟁이고 청일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병자호란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병자전에 오랑캐들이 난동을 부렸다는 뜻인데 청과 조선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조청전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역사 용어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기묘 1819 토끼띠해는 다산 성생이 이제 흠엄신설을 간행했는데 다산의 주요 저서를 우리가 3부작인데 1표 2서라고 해서 경세유표가 있고 2서는 목민심서 흠엄신서죠. 목민심서가 이제 많이 알려져가 있죠. 그래서 다산이 18, 19 기묘 토끼해의 형법책입니다. 여러가지 재판관계를 수록한 책이 흠엄신서예요. 3부작이 완성이 되고 이 3부작이란 말은 이제 다산 선생이 자기 스스로 자찬 묘지명을 썼어요. 자기가 회갑되는 해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쭉 정리한다 해서 자찬 묘지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책을 자신의 3부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산 집안 자체가 천주교 관계가 있는데 다산 성생 집안이 천주교 때문에 희생도 많이 되고 다산이 유배각이 된 것도 결국은 천주교 때문이죠. 조선 교구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국경 교구에 소속되었다가 독자적으로 조선 교구를 설치했는데 여기 이제 정하상이라고 다산 조카가 나옵니다. 정하상이라고. 자, 지석영 선생은 뭐 의사로 기억을 많이 하지만 국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종두법을 실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석영 선생은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당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가 상당히 갈등을 빚었는데 이 신간회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좌우 합작 조직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1931년에 신간회가 해소됩니다. 당시 이제 사회주의는 변정법이라고 해서 해체라는 단어보다는 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성방송국이 개국되었고 이것이 결국 KBS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7년 정묘 토끼띠해에 노태우의 6.29 선언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전두환의 4.3 호원 조치 이후에 당시 이제 국면을 뒤집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가겠다는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에 출마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끼에 태어난, 우리 흔히 토끼는 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토끼할 때 토가 이제 한자지만은 지에서 간지로 말할 때는 우리가 지에서는 묘라고 부르죠. 묘가 토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인물들이 토끼의 인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도 기묘 토끼에 출생을 했어요. 김유신, 황희, 김시섭, 김덕영 장군. 임진왜란 때 좀 억울하게 죽은 분이 바로 김덕영 장군이죠. 지석영도 을묘 토끼에 태어났고 안중근, 한용운. 한용운도 이제 같은 1879죠. 이 안중근은 뭐 사실 이또를 이제 죽였고 결국은 이듬해에
형장에 있어도 사라지죠. 교수형을 당했고, 한용운은 해방 바로 1년 전에 죽습니다. 만해 한용운. 그리고 이제 김성수, 바로 이제 우리 현대사 이야기할 때 김성수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역할이 많죠. 부통령도 했죠, 조선기에. 안재홍 선생은 역사학자로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1903년 계묘 토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학 쪽에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유명한 신랑인 김영랑 시인, 그리고 자칭 국부일호라는 양주동 선생도 토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정주영 같은 분들이나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다 토끼에 태어나신 인물들입니다. 토끼는 인물이 좀 많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몇 년 전에, 금년 몇 주년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역사를 추려봤는데, 일제시대죠. 1913년에 대한광복단이 조직됩니다. 풍기라는 것이 이제 바로 앞에서 나왔던 순흥, 그 순흥 쪽이죠. 풍기가. 인삼, 뭐 사과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우선 인견이 또 유명하죠. 풍기가. 그리고 1923년 이 해에 지금 딱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형평사라고 해서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데, 형평사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게 형평사가 진주에서 분명히 이제 또 학술대회가 열릴 겁니다. 관도 대지진은 이제 자연재해이지만은 일본이 이제 우리 제일 조선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관동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진도 7.9부터 상당히 강진이죠. 7.9 같은. 자, 그리고 33년에는 조선어학회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고, 43년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 최초 약속인 카이로 선언이 나왔습니다. 6.25가 끝이 나고 5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죠. 아직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고 휴전, 정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조약인데, 상당히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러운 조약으로 봐야 되겠죠. 63년은 우리가 식품에서 조금 괄목할 만한 바로 라면, 일본에서 라멘 그러는데 라면이 첫 시판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당시 10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뭐 웃었지만, 그 당시 물가로 봤을 때 1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뭐 1000원을 다 왔다 갔다,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가격이. 자,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가 6.23 특별 성명을 발표했고, 그 포철이 이제 준공식을 한 것이 우리가 이제 산업 강국으로 가게 된 배경이 되죠. 포철이 준공식을 했고, 83년이 이제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시작이 되고, 또 그해 이제 가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버마, 그 당시는 버마죠. 요즘 우리가 미얀마라고 하지만 미얀마를 방문했는데, 아웅산이 바로 버마, 그 당시 이제 건국 아버지죠. 지금 아웅산은 수지의 아버지입니다. 아웅산 묘소에 폭탄 폭발이 나타나서 많은 우리 정부 인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까운 인물들이 많았죠. 우리 정부 강요들 중에. 김영삼 정부 때 93년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착공된 것도 벌써 20년이 다 되었죠. 2003년에 개성공단이 착공, 지금은 뭐 그야말로 휴면 상태에 들어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흔히 토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속담부터 해서 사자성어가 많은데, 2마리 토끼를 쫓지 마라든가 토사구팽은 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시인이 이제 유방 와이프 여태호에게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토끼 사냥이 끝이 났으니까 사냥개를 삶아서 죽인다는 거죠. 토사구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도 폐기를 시키는 거죠. 자, 토각귀모는 토끼에게 무슨 뿔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북이한테 털이 있을 수 없죠. 이건 세상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두백이라고 해서 까마귀 머리가 하얗다. 오두백, 까마귀 없죠. 오두백 없죠. 그래서 impossible을 말할 때, 불가능을 말할 때 토각귀모라는 표현을 쓰고, 달에는
토끼가 있고 해에는 까마귀가 있다. 이렇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달을 말하고 까마귀는 해를 말하죠. 그래서 토끼가 달리고 까마귀가 난다는 말은 세월이 유수 같다는 거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토주오비라고 말합니다. 토사, 호비, 호랑이 호자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여우 호자죠. 토끼가 죽으니까 여우가 슬퍼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같은 처지라는 거죠. 동병상련을 말하는 거고. 자, 토끼가 아주 빠르지 않습니까? 토끼를 우리가 이제 민첩하다는 건데, 탈토지세라고 해서 토끼가 도망치는 모습, 토끼가 달리는 모습인데 아주 민첩한 걸 말할 때 탈토지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토사구편에서 토끼하고 바둑이가 나오는데, 개가 나오는데 이제 둘이 이제 앙숙이죠. 견토지쟁이라고 해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앙숙 관계를 말할 때 견토지쟁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서로 다툴 일이 없는데 이 견토지쟁이라는 말에서는 이제 괜히 그 소모적인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자, 견토, 토끼를 보고서 구, 개를 풀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때 이제 견토방구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토끼 보고 그때 개를 풀면 되지 미리 뭐 개 풀고 이렇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다. 견토방구.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수주대토가 아주 그 의미 있는 표현이죠. 한비자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그루트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인데 밭에서 한 농부가 토끼가 그루트기에 걸려서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서 계속 그 나무 그루트기를 바라보면서 토끼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괜히 그 어떻게 보면 여행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수주대토는. 그래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덕토망제의 제라는 것이 이제 그 토끼를 잡는 그 망을 말하죠. 그러니까 토끼를 잡고서 얻고서는 망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이제 망이 있었기 때문에 토끼를 잡았는데 이 망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잊어버렸다. 배은망덕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사실 의미를 알고 나면 그 말이라는 것은 별로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덕토망제는. 주장은 낙토, 장은 노른데 원래 달리는 노루 잡으려고 했는데 토끼가 낚아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생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루 잡으려고 했는데 토끼가 걸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주장 낙토는. 이게 토영삼구는 정식군에서 A 안만 생각하지 말고 B 제2의안 C 제3의안을 생각할 때 토영삼굴 교토삼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토끼는 3개의 구를 판다. 그리고 우리가 A 플랜만 있는 게 B도 있고 C도 있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이야기할 때 대안을 모색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잘 아는 이제 김유신 열전에 수록된 귀토설화가 있죠. 김춘추가 이제 연개소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연개소문이가 한강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김춘추가 놓으라고 하니까 김춘추가 감옥에 하옥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선도회라는 인물이 고구려 사람인데 이 사람 배신자죠. 고구려로 봤을 때는 선도회가 이제 그 김춘추에게 돈을 받고서 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토끼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빠져나가. 토끼가 결국은 이제 용왕에게 거짓말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별주부전 얘기가 돼요. 별주부전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군가로 이제 판소리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별주부전이 제일 일반적인 명칭이죠. 여러 가지 그 이본들, 다른 판본들이 전한다는 말이고. 자, 작년에 이효령 선생님이 작고하셨는데, 이효령 선생님은 우리가 조금 딱딱하게 지성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또 아주 그 재치 있는 그런 시도 쓰시는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 중에 보면 반대말 노래가 나옵니다. 반대말 노래가 나오는데 산토끼 반대말로서 이제 집토끼 있고 살아있다고 하면 반대말은 죽었다가 되죠. 그리고 물건을 샀다 그러면 팔았다가 되니까 판토끼도 있고, 그리고 산과 바다
산토끼 반대면 바다토끼도 있고, 산에 이제 산성, 알칼리성 할 때 산으로 가가지고 산토끼의 반대말은 알칼리성 토끼다, 이런 또 이게 반대말 노래는 시 제목이 반대말 노래입니다. 그 이제 이령 교수님이 쓴 그 시집 속에 수록된 시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토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리로 보입니까? 바로 이제 유명한 이제 언어 철학자 오스트리아 출신 버트랜드 러셀에게 배웠어요. 이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관점 따라서 토끼로 보일 수도 있고 오리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해석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제 우리가 일에는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거죠. 객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김유시묘에 둘레돌이 있는데, 그 돌리더에 보면 묘가 있어요. 토끼가 12마리 동물이 이렇게 그 조각되어 있는데 바로 토끼입니다. 조금 무장화 시킨 거예요. 12지신앙. 경주 가면 이제 김유신묘를 볼 수가 있고 12지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끼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토끼는 일단 민첩하다, 그리고 별주고전에서 봤듯이 지혜롭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토끼의 장점으로 꼽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토끼는 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개묘년은 주변의 여러 이야기들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